전문가에 따라서는 협착증 환자도 디스크 환자처럼 무조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좋다. 심지어 걸을 때도 뒤로 젖히는 신전 자세를 유지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 다리 저림이 심한데도 계속 허리를 뒤로 젖히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5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아서 주저앉게 된다고 종종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협착증에 좋은 운동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전문가는 고양이 자세나 무릎 당기기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라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허리를 무조건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운동에 관한 이 혼란스러운 논쟁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여야 할지 뒤로 젖혀야 할지에 대한 혼란은 디스크와 척추관이 싫어하는 자세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자체로만 보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디스크에 압박하는 힘을 가해서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허리를 약간 뒤로 젖히는 양반 자세, 즉 신전 자세는 정상 허리 정렬이 유지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협착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협착증 환자도 평소에는 허리를 지금처럼 뒤로 젖히는 양반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의 압박을 줄여줘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경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을 예방해 줍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이 자세 말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은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으로서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은 협착증에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관 앞쪽의 디스크는 뒤로 살짝 밀려나오고 척추관 뒤쪽의 황색인대는 안으로 주름이 주면서 두꺼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앞쪽의 디스크와 뒤쪽의 황색인대가 동시에 집게처럼 좁혀 들어가서 신경을 압박하게 돼요. 전문가에 따라서는 협착증 환자도 디스크 환자처럼 무조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좋다. 심지어 걸을 때도 뒤로 젖히는 신전 자세를 유지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 다리 저림이 심한데도 계속 허리를 뒤로 젖히고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협착증으로 가뜩이나 좁은 신경관이 더 좁아지게 되어서 심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영상을 보시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허리를 뒤로 많이 젖힌 채 5분만 있어 보세요. 엉치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다리까지 젖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병원이 발행한 협착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은 척추관을 추가로 좁히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위의 북미 척추학회 공식 가이드라인 역시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운동은 어떨까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좁아졌던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지면서 당장은 좀 편해져요. 그렇지만 이 자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디스크 높이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편해도 장기적으로는 협착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숙이기나 젖히기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자세도 척추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힘, 즉 코어 안정화 운동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협착증 환자가 걸을 때 아픈 이유는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져 신경관이 좁아지기 때문인데요. 정상 성인은 중심 근육이 강해서 걸을 때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협착증 환자는 다리가 젖어서 안 걷다 보니 중심 근육이 약해져서 허리를 잘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걸을 때 몸이 뒤로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신경관이 더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니 아파서 더 안 걷게 되고 결국 중심 근육이 약해져서 걸을 때 허리가 뒤로 꺾이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때 해결책은 중심 근육을 강화해서 코어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걸을 때 다리를 움직여도 몸은 뒤로 젖혀지지 않게 허리를 중립으로 꽉 잠가둘 수 있어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위험한 자세를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통증 없이 걷는 거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 운동법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운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슈퍼맨 등 허리 젖히기 운동은 척추관을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디스크를 압박해서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또 등산, 특히 내리막길도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반복적인 충격까지 오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코어 근육, 즉 중심 근육을 키우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운동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허리를 중립에 가깝게 유지하고 충격 없이 중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또 누워서 엉덩이 들기, 흔히 말하는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도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엉덩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안전하고 훌륭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플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운동은 없을까요? 바로 인사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오래 걸어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실 때는 일단 걸음을 멈추세요. 이후에 아픈 다리는 뒤로 빼시고 안 아픈 다리는 앞으로 옮긴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안 아픈 다리 쪽에 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듯이 몸을 앞으로 숙여서 열을 세시고 다시 올라오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좁아졌던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저림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법들은 어디까지나 증상 관리와 악화 방지가 목적이지 아주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이미 좁아진 척추관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시 넓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결국 운동으로 조절이 안 돼서 병원에 가시면 검사에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이걸 제거합시다 라며 수술을 권유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황색인대 정말로 두꺼워진 것일까요? 척추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황색인대가 두껍게 보이는 현상은 인대 자체가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디스크의 퇴행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 위아래 척추뼈를 잇던 황색인대가 마치 커튼처럼 접히거든요. 그래서 MRI에서는 마치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황색인대가 커튼처럼 접힌 것을 두꺼워진 것으로 오인해서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색인대는 사실 척추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그 자체가 척추 코어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협착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황색인대 제거술은 척추의 가장 중요한 코어인대를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강화 운동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장은 신경을 누르던 인대가 사라져서 편할 수 있어도 척추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사라진 셈이어서 나중에 척추 불안정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척추뼈가 앞뒤로 흔들리고 어긋나서 나중에는 나사못을 박아서 뼈를 고정해주는 척추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인공인대를 삽입하기도 하지만 인공인대가 수십 년간 척추의 움직임을 견디는 원래의 황색인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척추 치료 트렌드는 신경은 확실히 풀어주되 척추를 지탱하는 황색인대는 최대한 보존한다입니다. 즉 요즘은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착된 부분만 정밀하게 박리하는 시술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를 황색인대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황색인대 박리술의 개념은 인대 자체를 드러내는 제거술과는 전혀 달라요. 박리술은 척추 안정성에 기여하는 인대의 정상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신경을 누르는 병적인 부분만 얇게 깎아내거나 박리해서 신경 지나가는 길만 터주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 투시 영상을 보면서 미세한 바늘 같은 도구를 삽입을 해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붙은 기름때를 벗기는 것처럼 정밀하게 인대를 박리해주는 시술이고요. 무엇보다 정상 인대는 보존해주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나중에 척추 불안정증의 위험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운동법과 최신 치료법인 황색인대 박리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첫째,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젖히는 운동은 둘 다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운동법은 척추 중립을 지키는 코어 안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셋째, MRI상 두꺼워진 황색인대는 실제로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디스크의 높이 감소로 인한 접힘 현상이고요. 넷째, 따라서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은 척추의 중심을 약화시켜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인대를 제거하지 않은 채 협착된 부분만 풀어주는 황색인대 박리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몸에 독이 되는 치료와 약이 되는 운동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 척추를 지키면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전문의와 잘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